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킹대리 김동석 과장입니다. 드디어 저희 구독자님 여러분들 덕분에 2024년 제가 3월부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과장이 되기까지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미리 저한테 또 연락 주셔가지고, 아니 과장으로 이제 승진했는데 어떻게 채널명 킹대리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뭐 채널명을 뭐 킹과장으로 바꾸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 킹대리로 채널명을 유지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대리 직급이었을 때 제가 열심히 뛰었던 그 생각을 계속, 그 마인드를 갖고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그 마인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채널명을 바꾸지 않고 계속 킹대리의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채널명을 바꾸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성원 덕분에 제가 과장 진급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킹대리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킹대리라고 불러주셔도 되시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제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뭐 야외로 나온 이유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보셨겠지만 옆에 보이시는 이 5 시리즈와 그 다음에 또 이 E클래스 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530i MSP 차량을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좀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제가 섭외해둔 2300 익스클루시브 포매팅 모델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에 일단 제가 i5 40을 가지고 왔습니다. 530i랑 최대한 비교를 할 거라서 디자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실내 그런 분위기스러운 거를 제가 다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뭐 제가 물론 5 시리즈 리뷰도 계속 하고 뭐 i5 전기차도 계속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보통 이제 BMW 5 시리즈 하시면 가장 비교하시는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벤츠의 E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차종이 보편적으로 물론 뭐 G80도 있겠지만, 뭐 독일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BMW 5 시리즈 그리고 벤츠 E클래스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고객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좀 더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차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신차는 처음 보는데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역시 정말 벤츠답구나, 엘레강스한 디자인을 참 갖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격적인 형상을 좀 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하시면 운전의 재미나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다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함에 있어서 그런 편안함을 좀 유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벤츠 E클래스도 지금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있지만 AMG 라인의 모델로 가시게 되시면 앞면의 형상이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두 가지를 분명히 부각을 좀 시킨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와 그 다음 베이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도드라지게 달라진 형성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벤츠만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BMW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 세대 대비해서 전면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BMW의 그런 공격적인 형성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전면부는 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히드니그를 보시면은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가 형성이 돼서 이 부분에 되게 강력한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운행하시면 그 포인트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시선도 눈에 가게 되고요. 반면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도 2300에서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 따로 분류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릴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벤츠 코리아에서는 옵션에 대해서는 설정 부분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놓지 않았나 싶긴 해요. 옵션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키드니 그릴의 아이코닉 글로우는 520i M 스포츠부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베이스는 제외하고 M 스포츠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금액대가 높은 쪽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휠 타입으로 보시면은 물론 모델에 따라서 휠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휠의 부분에서는 이 530i의 휠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정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G30 모델에서는 약간 얇은 그 날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두꺼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은 변화의 형상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BMW 모습이 있다면, 반면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기존
기존 세대 모델이랑 봤을 때는 거의 좀 비슷한 형상의 그런 휠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스클루시브 E300 모델에도 19인치가 들어가 있고, 물론 지금 이 차량은 i5 40 모델이지만 똑같이 530i에도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게,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제가 제 위치에 차량을 놓았는데 확실히 BM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시면 약간 섀도우 라인이 확실히 벤츠보다는 섀도우 라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차체 크기도 BM이 조금 더 길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실내 안에 타면서 볼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BMW도 세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도어 부분도 이제 다 원래는 튀어나와 있다 보면 안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공기의 그런 흐름을 좀 방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BMW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딱 잡고 열었을 때 여는 거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걸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벤츠는 이 부분을 공기의 흐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되게 고급질 것 같아요. 보통 렌지로버나 그 다음에 벤츠도 이번에 상용화돼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근데 이 도어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너무 추운 날씨에는 이게 좀 열릴까? 이 부분이 열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단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인트로 짚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열고 하는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벤츠 도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무게 자체는 벤츠가 확실히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을 열었을 때 확실히 BM보다는 벤츠가 조금 무겁게 느껴져요. BM은 가볍게 느껴지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BM도 그렇지만 벤츠 전시장에서 한번 차량을 만져보실 기회가 되시다면 꼭 한번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뒤쪽을 봤었을 때는 약간 S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5 시리즈랑 비교했었을 때 저는 5 시리즈는 굉장히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BMW 같은 경우는 이 L자형 그 리어 램프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아이덴티티를 돋보여서 최대한 입체적인 감각을 넣어서 만들었다면, 벤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런 삼각표를 어떻게 해서든 넣으려고 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보셨을 때 BMW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확실히 나는데, 벤츠는 약간 좀 울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뒤쪽을 봤었을 때는 저는 BMW가 조금 더 그런 포인트의 그런 느낌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뭐 머플러의 그런 형상에 띄는 디자인만 나올 뿐이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계속 보편화되고 뭐 CO2 배출량이 없기 때문에 머플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서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약간 크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머플러가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BM도 똑같이 아무래도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그 리어 범퍼는 확실히 멋스럽게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200 같은 경우는 전동식은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BMW랑 비교했었을 때 트렁크적인 부분은 크게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은 전기차이다 보니까 트렁크 자체가 조금 올라와 있는 형상이 되어 있는데, 깊이로 했었을 때는 이 클래스랑 뭐 BM이랑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체 길이는 확실히 BM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죠? 차체 길이가 BM이 조금 길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렁크는 거의 비슷해도 골프백 2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2개에서 뭐 잘하면 3개까지도 옮겨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동식 트렁크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실험하거든요. 이게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혹시라는 게. 그래서 이 트렁크를 닫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BM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힘은 많이 안 주고 있고요. 확실히 눌리는 힘은 BM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벤츠는 조금 되게 가볍게 느껴졌는데 BM은 그래도 좀 세게 누르는 느낌이 확실히 나긴 했어요. 그래도 바로바로 반응은 하니까 이 부분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스포츠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3스포크로 되어 있고, 베이스로 하시게 되시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2스포크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2스포크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왜냐면 운전할 때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 딱 그런 룰이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스포크로 가정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그게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3스포크가 조금 더 이쁘긴 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걸 보면 보통 이제 라이트를 숨겨서 거기에 밑으로 은은하게 내려올 수 있게끔 다 디자인 설계되었다면, 7시리즈와 동일한 그런 인터랙션 바가 아주 정렬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BMW랑 벤츠랑 비교하면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올드하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려한데 거기에 반면에 BM은 너무 올드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는 실내적인 분위기도 너무 고급스럽게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 기어 노브로 들어가 있고, 물론 520i로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인터랙션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2300 익스클루시브랑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디자인적인 실내 분위기는 BMW만큼도 되게 압도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번에도 5시리즈 리뷰하셨을 때 이런 터치감이나 그런 뭐 인포테인먼트 같은 설정들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좀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5시리즈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서 2300은 또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또 BM에만 있다가 이 클래스를 타보니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앉았을 때 삼각뼈를 정중하게 딱 있는 모습으로 보니까 마치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역시 좀 럭셔리우스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부분도 하이크로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반자율 시스템도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크린도 되게 많이 커지고, 뭐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뭐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티맵도 연동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티맵이랑 벤츠랑 협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 전체적으로 티맵이 완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포르쉐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스크린이 옆에 조수석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슈퍼 스크린이 벤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입항분부터는 이게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이게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이것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너무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도 물론 지금 BMW도 작게 만들었지만 벤츠는 아시겠지만 다 칼럼 기어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벤츠만 타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계속 타다 보면 이게 더 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공조기 패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주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실내 앰비언트 감성을 또 느끼시지 못할 텐데, 앰비언트가 여기 안까지 다 이렇게 촘촘히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이제 벤츠 하면은 당연한 그런 앰비언트의 감성이 딱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 딱 타면은 그 감성이 어느 정도는 이 머릿속에 느껴지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실제적으로 타보면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벤츠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승차감은 당연히 조금 부드럽긴 하겠죠. 저도 이거 끝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한번 볼 건데, 이 느낌을 저도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크롬으로 제거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시트 포지션은 제가 확실히 앉았을 때는 BM보다는 벤츠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소재 자체는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피커가 2300에는 부메스터가 적용이 되고, 530i서부터는 하만카돈이 적용된다는 거. 뭐 부메스터랑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도 어떤 게 솔직히 저는 더 좋고 더 나쁘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저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님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5시리즈 뒷좌석으로 타봤는데요. 5시리즈는 차체가 이제 전고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전고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 실내에 탔었을 때 그렇게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못해요. 항상 제가 리뷰할 때는 시트 포지션은 제가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뒤로 넘어와서 타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이상은 남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홈이 되어 있다는 거. 530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로 지금 촬영을 해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530이랑 똑같은 포지션으로 다 세팅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C타입으로 할 수 있는 충전 구역도 있고, 그 태블릿 거치대 아니면은 이 옷걸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패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게 좀 만든 것 같아요. 탔을 때 착석감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겠고, 워낙에 기존 5 시리즈 G30 때보다 지금 세대는 조금 더 확실히 좀 누워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엉덩이와 맞대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레그룸도 딱 맞게 떨어져서 크게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좌석에 타셨을 때도 좀 장거리 운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 시리즈 리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는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였는데 파노라마로 바뀌었다는 거. 단 썬루프가 열리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으로 넘어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은 정말 처음, 새로 런칭하자마자 처음 앉아보거든요. 눕혀져 있는 느낌이 BM보다는 벤츠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은 크게 없고, BMW에서 줬던 그런 포인트에 비해서 벤츠는 이 포인트를 약간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트 자체가 BMW와 벤츠에 비해서 이 두께감이 벤츠가 조금 더 얇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석했었을 때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뒷좌석에 왔는데 이게 되게 좀 얄쌍하게 지금 느껴져서 뭔가 약간 허전하다 느낌도 조금 받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2300에는 뒤에가 공조기가 따로 없습니다. 공조기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없어서 아마 투존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탔을 때, 앞좌석에 탔을 때 그런 고급감보다는 뒷좌석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뒷좌석에 보시면 확실히 이런 크롬 적용을 해가지고 약간 멋스러운 디자인을 형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그로시를 워낙에 마음에 들어 하질 않아서 기스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뒷좌석은 열선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3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형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뭐 답답합은 BMW랑 벤츠랑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라면 벤츠 2300에는 열립니다. 썬루프가 열려요. 그래서 왜 BM은 열게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공기 순환시키기에는 당연히 있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있는 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뒤쪽은 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방감은 벤츠도 똑같이 있다. 두 차종을 뒷좌석에 탔을 때 착석감이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데는 큰 단점은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벤츠도 충분히 뒷좌석도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타보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탔을 때 크게 다르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BM이 약간의 그런 깊이 때문에 레그룸이 여기까지 닿아서 저건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지. 아무래도 8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차량인데 벤츠에는 썬블라인드가 없습니다. 물론 BM은 전동이 아니지만 그래도 벤츠에도 썬블라인드 하나쯤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형 세단이지만 가족끼리도 구성돼서 차량을 많이 타실 텐데, 그래서 참 이 벤츠가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소 많이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처음 지금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만져봤는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BMW 영업사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 차량을 사세요 라고 하기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명백히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감 같은 경우에는 교차해서 운행을 해봤는데 BM은 확실하게 잘 치고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묵묵히 그냥 조용히 가주는 그런 느낌 적인 부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가 소음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를 탄 건 아닙니다. 530i 기준입니다. 탔을 때 소음적인 부분은 벤츠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M을 만약에 뭐 시승이나 직접적으로 차량을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김동섭 과장, 킹 대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킹 대리, 김동섭 과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